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노박동굴과의 이 두 나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나무를 보면 푼지나무하고 노박동굴, 두 나무 모두 다 노박동굴과이기 때문에 두 나무는 열매 모양도 거의 비슷하고 꽃이 피었을 때는 거의 구별을 못할 만큼 닮아 있고 잎의 모양도 거의 닮아 있어서 사람들이 푼지나무하고 노박동굴이 함께 있으면 도대체 어떤 게 푼지나무이고 어떤 게 노박동굴인지 구별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두 나무를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 푼지나무와 노박동굴의 열매부터 한번 볼게요. 열매를 보면은 요 노박동굴의 열매 참 예쁘죠. 빨간 색깔과 노란 색깔의 대비가 대단히 아름다운데 푼지나무는 보면 빨간 색깔과 요게 초록색입니다. 초록색이라고 하는 이런 차이가 있지만은 모양이 거의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비슷하고 또 잎의 모양도 비슷하고 꽃도 거의 같습니다. 꽃도 거의 같아서 노박동굴과 푼지나무는 사실상 구별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이 두 나무는 둘 다 동굴나무죠. 여기 푼지나무를 보면 푼지나무는 이 동굴의 줄기의 길이가 5m 정도 자라는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동굴나무, 한자로는 만경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줄기가 이렇게 베베 꼬면서 다른 나무나 바위나 이런 것을 감고 다른 나무를 감고 올라가면서 자라게 되죠. 이러한 나무를 동굴나무라고 하는데 이 길이가 줄기의 길이가 최고 5m까지 자란다 하는 것이 바로 이 푼지나무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노박동굴은 이렇게 똑같은 줄기가 이렇게 동굴나무인데 이렇게 요 뒤에 있는 나무를 뱀이 나무를 감고 올라가듯이 이렇게 감고 올라갑니다. 감고 올라가는 이렇게 동굴나무인데 요 길이가 조금 전에 푼지나무는 5m까지밖에 자라지 못했지만은 요것은 여기 노박동굴은 10m까지 자란다. 그래서 더 길게 자라고 더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런 뜻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줄기 길이를 가지고 일단 구별을 하는데 줄기 길이 사실 말이 그렇지 구별 못하죠. 그렇지만은 푼지나무는 보면은 꽃이 필 때 보면 꽃이 이렇게 핍니다. 5월달에 꽃이 피는데 요 5월달에 꽃이 필 때 보면 이런 식으로 꽃이 피어서 잎이 있는 속에 꽃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숫꽃과 암꽃이 딴 나무에 달립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보면은 암수가 땅구루라서 이 나무는 숫꽃만 잔뜩 피어 있고 암꽃은 그 숫자가 아주 적습니다. 숫자가 적게 달려서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달리지만 숫꽃은 이렇게 많은 꽃이 모여서 달린다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푼지나무인데 여기에 보면은 요것이 숫꽃이고 요것이 암꽃인데 여기 숫꽃을 보면은 숫꽃에 꽃잎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되어 있는데 보통 5개에서 6개 정도의 꽃잎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꽃 하나의 지름이 6에서 7mm 정도로 작은 꽃이 이런 식으로 핍니다. 이런 식으로 피는데 여기 꽃대가 이렇게 올라와서 꽃대가 이렇게 셋으로 갈라지죠. 셋으로 갈라져서 갈라지면서 요 작은 꽃자루 3개가 갈라지면서 그 끝에 꽃이 이렇게 달리는데 셋으로 갈라진 꽃 중에서 가운데 있는 꽃이 가장 먼저 피고
다음에 요 두 개의 꽃은 요 꽃이 핀 다음에 나중에 꽃이 핀다 하는 이러한 형태의 꽃을 피는 것을 우리는 한자로 취산하서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작은 모임 꽃차리라고 합니다. 작은 모임 꽃차리라고 하는데 여기 꽃잎이 6개가 있었는데 6개 속에는 보면 이렇게 수술대가 있고 수술대 끝에 노란색의 꽃밥이 달려있는 수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고 요 속에는 암술이 보입니다. 암술이 보이는데 이렇게 암술이 수술대에 비해서 암술이 작게 돼 있는 것은 요 꽃은 수꽃이기 때문에 암술이 퇴화를 해서 암술이 이렇게 흔적만 남아있고 암술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 이러한 꽃을 우리들은 수꽃이라고 하고 거기에 비해서 요 꽃을 보면은 요 꽃은 요 수술대가 이렇게 좀 꼬부라져 있죠. 이렇게 올라오다가 꼬부라져 있고 수술대 끝에 노란색의 꽃밥이 있어야 되는데 꽃밥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꽃밥이 달려있지 않고 수술대가 퇴화를 해서 기능이 상실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꽃밥이 있고 꽃밥 속에 꽃가루가 있어야지 꽃가루가 날아가서 암술대에 수분이 되는데 그러한 꽃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 있는 수술은 수술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퇴화된 수술이다. 그래서 이러한 수술을 우리들은 가짜 수술이라고 하죠. 가짜 수술이라고 해서 한자로 가웅예라고 합니다. 웅예라고 하는 말이 수술대라는 뜻이고 가라고 하는 가웅예라고 할 때 가짜는 가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 수술이다 해서 가웅예라고 하고 한자로 가웅예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헛수술이라고 합니다. 헛거다. 수술이 모양만 갖추고 있지 헛거다 해서 헛수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여기에도 6개가 있죠. 6개가 있는데 여기 보면 꽃잎도 6개, 헛수술도 6개가 있는데 여기에 암술대가 있고 암술대 위에 암술머리가 있는데 여기 암술대 아래쪽에 보면 여기 동그란 공처럼 보이는 요것이 바로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이죠. 씨방인데 요게 꽃가루가 날아와서 여기에 수분이 되면은 요 밑에 있는 암술이 죄송합니다. 밑에 있는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이 자라서 이렇게 열매가 되는 거죠. 열매가 되는데 요 열매가 되는 요 씨방이 열매가 되었을 때 보면 요거 노박동굴하고 거의 구별을 할 수 없을 만큼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요거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약간 다릅니다. 노박동굴을 먼저 보겠습니다. 노박동굴이 우리 주변에 더 많고 더 흔하기 때문에 노박동굴을 보면은 노박동굴이 열매 껍질이 터지기 전에는 이런 노란색이죠. 이런 노란색인데 열매 껍질이 이렇게 하나 둘 셋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열매 껍질이 셋으로 갈라진다. 열매 껍질이라고 하는 한자로 과피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셋으로 갈라지게 되고 그 속에 빨간색의 씨앗이 나오는데 이 씨앗이 바로 가종피라고 하는 우리가 가짜 씨앗의 껍질이라고 하는 씨 껍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씨앗의 껍질이 보통 씨앗의 껍질들은 딱딱한 데 비해서 요 노박동굴의 씨앗의 껍질은 말랑말랑한 다육질입니다. 말랑말랑 이렇게 만져보면 말랑말랑하고 먹어보면 달콤합니다. 달콤해서 새들이 아주 좋아하는데 새들의 겨울 먹이가 되는 것이 바로 겨울의 식량이 되는 것이 바로 요 부분인데 요 빨간 것을 우리들은 씨의 껍질인데 가짜다. 그래서 가짜라고 하는 가를 붙이고 종자라고 하는 것은 종자다. 그리고 피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다. 그래서 가짜
가짜 씨앗의 껍데기다 해서 가종피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헛씨 껍질이라고 하는 이런 빨간 다육질 속에 씨앗이 들어있게 되는 이러한 아주 특이한 구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보는 것은 이 껍질, 열매 껍질, 과피라고 하는 열매 껍질의 색깔이 이렇게 황금빛의 노란 빛으로 아주 아름다운 노란 빛을 띠고 있는 것이 바로 노박동굴인데, 거기에 비해서 푼지나무를 보면 푼지나무의 열매 껍질은 이렇게 세 갈래로 갈라지는 것은 조금 전에 봤던 노박동굴이나 푼지나무나 똑같은데, 이 색깔이 황금빛의 노란 색깔이 아니라 초록색이다. 그래서 열매 껍질, 과피라고 하는 열매 껍질이 초록색이라 하는 것이 푼지나무이고, 황금빛으로 되어 있으면 노박동굴이다. 이렇게 구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푼지나무를 보면은 여기 아까 말했던 여기 헛씨 껍질, 씨앗의 껍질이 가짜라 그랬죠. 씨앗의 껍질이 가짜다 해서 가짜 씨앗의 껍질이다 해서 가종피라고 했는데, 그래서 가종피인데 우리말로 헛씨 껍질이 요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속에 이러한 씨앗이 들어있는데, 여기 보면은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갈래로 이렇게 갈라지죠. 이렇게 세 갈래로 갈라지고 요 속에 이런 씨앗이 들어있는데, 요 씨앗이 부인병에 좋다고 하죠. 부인병, 냉증이나 여인들의 월경부순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이러한 씨앗이 요 씨앗이 푼지나무나 노박동굴이나 똑같은 씨앗이 나오는데, 그 씨앗이 씨앗의 약효는 둘 다 같습니다. 그래서 푼지나무의 씨앗이나 노박동굴의 씨앗이나 부인병에 아주 좋은 약효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공통적이지만, 다만 요 색깔이 초록색일 때는 푼지나무고 노란 색깔일 때는 노박동굴이다. 이렇게 두 나무는 쉽게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푼지나무의 꽃이나 노박동굴의 꽃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서 보면 아까 푼지나무의 꽃하고 똑같이 이렇게 숫꽃만 피는 나무가, 이렇게 숫꽃만 피는 나무가 따로 있고 암꽃만 피는 나무가 따로 있는 암수 딴구루이고, 암꽃에서는 보면 이렇게 요게 하얗게 보이는 요것이 바로 가짜 수술이라고 하는 헛수술입니다. 가웅예라고 하죠. 가짜 수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노박동굴이고, 숫꽃에서는 암술이 태화를 해서 흔적만 있다는 것이 바로 요 노박동굴의 숫꽃이죠. 그리고 두 나무는 잎의 모양도 거의 같은데 잎의 크기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노박동굴의 잎은 약간 크고 푼지나무는 약간 작은데, 노박동굴의 잎을 보면은 잎의 길이가 4에서 10cm.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4에서 10cm, 최고 10cm까지 되는 것이 이게 노박동굴인데, 푼지나무는 10cm까지 되지 못하고 잎의 길이가 최고 5cm다. 그래서 잎의 크기가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잎을 가지고 있는 것이 푼지나무인데, 노박동굴은 푼지나무에 비해서 잎의 크기가 2배 정도 크다 하는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노박동굴의 잎의 가장자리에 있는 요 톱니, 요 잎의 요 가장자리 여기에 있는 요 톱니를 자세히 보면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요 톱니가 아주 재밌죠. 요거 마치 파도가 치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톱니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대개는 이렇게 끝이 뾰족하게 되는데, 이것은 뾰족하지가 않고 둥그스름하게 돼서 이렇게 안쪽으로 굽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톱니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안으로 이렇게 굽는 이러한 톱니를 우리들은
이렇게 안으로 굽은 토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한자로는 내곡거치라고 합니다. 여기서 요 거치라고 하는 요 말이 바로 요 톱니라는 말이고, 내곡이라고 하는 것은 내는 안쪽으로 굽어 있다. 그래서 안쪽으로 굽어 있는, 안으로 굽어 있는 톱니, 이러한 파도가 치는 것 같은 안쪽으로 굽어 있는 톱니를 가지고 있는 것이 노박동굴인데 반해서 푼지나무의 톱니는 또 다릅니다. 푼지나무의 톱니는 이렇게 보면 톱니의 끝이 이렇게 마치 뾰족한 줄 모양, 마치 바늘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런 줄 모양, 선형이라고 하죠. 붓으로 쭉 그어 놓은 것을, 붓으로 이렇게 쭉 줄을 그어 놓은 것을 줄 모양이라고 하고 선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줄 모양의 톱니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톱니의 모양이 전혀 서로 다르죠. 이렇게 뾰족한 줄 모양의 톱니를 가지고 있으면은 푼지나무인데, 노박동굴은 파도 모양의 안으로 굽은 내곡거치를 가지고 있다 하는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서 노박동굴과 푼지나무는 쉽게 구별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푼지나무 보면 가지를 보면 가지에 이런 날카롭고 뾰족한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날카롭고 뾰족한 가시가 있는데, 이 가시는 바로 턱잎이라고 하는 타겹이죠. 턱잎이라고 하는 타겹이 떨어지질 않고 이렇게 가시로 변한 겁니다. 가시로 변해서 갈고리 모양의 가시로 변해 있는 이러한 날카로운 가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푼지나무인데, 노박동굴은 그러한 가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가시가 없죠. 가시가 없다고 하는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푼지나무는 보면은 요 가지에 뿌리가 생깁니다. 가지에서 뿌리가 생겨 있는 이러한 상태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뿌리를 우리들은 공기뿌리라고 하고, 한자로는 이렇게 기근이라는 말을 씁니다. 공기뿌리라고 하는 이러한 공기뿌리가 나와서 다른 나무나 다른 물체의 뿌리를 바꿔서 자라게 되는 것이 바로 요 푼지나무인데, 노박동굴은 그러한 공기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여기 보면은 공기뿌리가 없고 여기에도 보면 공기뿌리가 없다 하는 이러한 차이점으로 두 나무는 또 쉽게 구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